시간에는 골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원래도 이것은 2학기 때 골절을 배우려고 했는데 지금 실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미리 땡겨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장에서 배웠던 연부조직 손상과 골절, 이것이 여러분 중간고사로 평가를 할 것입니다. 못한 실습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1학기 때 오자마자 실습을 하고 2학기 때 지금 선행하는 과목 시간에 실습을 해서 여러분들 실습이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4장 골절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골절은 분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골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골절의 개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그 다음 골절의 종류, 우리 팔에서 골절되었을 때 뼈의 분쇄 형태에 따라서 아니면 골절편의 방향에 따라서 어느 신경이 눌릴 수 있고 어떤 후유증이 생길 수 있고를 구분해오는 골절 이름이 다릅니다. 똑같은 부위에 골절이 되어도 골절편이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골절의 종류들을 배워볼 건데요. 부위에 따라서 또 그것도 볼 겁니다. 그리고 골절 되었을 때 어떠한 진단검사 방법들이 있는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엑스레이로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절 되었을 때 치료법을 볼 건데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은 이 골절의 종류 부분에서 가장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정상적인 뼈 생리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부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잘 배웠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뼈는 단단하지요. 그죠? 만져봤을 때 상당히 단단한데 그것이 뼈의 겉질 바깥쪽에 있는 막입니다. 치밀뼈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안에는 개손뼈, 스펀지처럼 되어 있는 요 부위 있죠. 스펀지뼈. 여기서 혈액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는 뼈 막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개손뼈 내에는 이 혈액 만들어지는 조혈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뼈는 항상 같은 질량과 밀도를 유지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뼈 생성 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서 세포들이 죽으면 그것을 또 뼈 흡수 세포가 흡수를 해야지 새로 생성이 될 수가 있죠. 여러분들 방 어지러졌을 때 치우지 않으면 늘 이렇게 지저분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뼈 흡수 세포도 뼈의 건강성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 개 다 항상성을 유지해야지 건강한 뼈를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적절한 스트레스, 우리 정신적 스트레스가 아니라 역학적 스트레스, 외부 압력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있어야지 뼈가 튼튼해지고요. 그리고 신진대사와 영양 상태 잘 먹어야 되고 몸의 신진대사가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뼈 흡수도 잘 되고 그래야 됩니다. 자, 골절의 정의. 골절이란 무엇인가? 흔히들 잘 알고 있지만 골절을 명확하게 이야기하면 뼈의 연속성이 소실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뼈가 이렇게 일자로 쭉 와야 되는데 이쪽에 보면 이렇게 약한 실선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 조금 더 명확히 보이나요? 네, 엑스레이를 보면 엑스레이는 우리가 팍스라는 프로그램을 이게 공용 프로그램입니다. 거의 모든 병원에서 쓰고 이것이 의료 수가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보면 돋보기 아이콘이 있거든요. 클릭하면 이걸 상당히 확대하고 높은 이미지로 재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실에도 다 깔려 있습니다. 뼈의 연속성이 이렇게 자세로 보면 보일 건데 소실된 상태, 이렇게 뼈가 이렇게 있다면 이것이 일자로 연결되어서 탁 모든 게 이렇게 완전하게 형태를 갖춰야 되는데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가
끊어지니까 하나의 원 안에, 하나의 줄 안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이 끊어져 있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뼈만 손상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이나 신경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 포함됩니다. 신경, 혈관, 근육, 장기들의 손상도 흔히 동반된다. 뭐 갈비뼈라든지 장기를 보호하고 있는 뼈의 손상일 경우에 그렇게 되겠죠. 흔히 갈비뼈 같은 것은 손상되면 폐를 찔러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골절의 요인, 골절이 어떻게 생기느냐? 흔하게 생각하는 것이 외력으로 생기죠. 밖에서 빵 부딪히거나 사고 나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뭐 떨어지거나 낙상 등 여러 가지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 말고 내적 요인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뼈의 질적, 구조적 특성이 정상과 다를 때 뼈 골절의 감수성이 높아져 있는 상태. 무슨 말이냐? 나이가 들어서 골다공증으로 뼈가 상당히 치밀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상적 압력을 가해서 뭐 일상생활을 해도 골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리치료를 할 때 이 환자분의 도수 치료를 하기 위해서 등에 뭐 적절한 압력에 마사지를 하기 위해서 눌렀다가 이렇게 될 때 갈비뼈가 골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이 골다공증이 있는지를 보고 갈비뼈나 그런 약한 뼈를 만질 때는 상당히 주의해서 치료해야 되고요. 도수치료 같은 것은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외력에도 외적 힘에도 뭐 외력의 형태, 이 사람이 낙상으로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자동차에서 범퍼에 부딪혔는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어느 정도 세기로 왔느냐, 어느 방향으로 뼈와 직각 방향이냐 아니면 같은 방향이냐, 어느 빠르기로 그 손상이 왔느냐에 따라서 골절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골절의 정도에 따라서 볼 수도 있습니다. 크게는 완전골절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양측 피질의 연속성이 모두 소실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요 매몰골절은 완전골절의 한 종류인데 뼈가 이 사이로 들어가 매몰되어 있는 경우죠. 양쪽의 골편이 양쪽 피질이 연속성이 상실되었습니다. 반대로 완전 골절이 아니라 불완쪽 골절은 한쪽 피질에만 연속성이 소실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이쪽에는 연속성이 남아 있지만 여기는 연속성이 끊겨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골절 정도에 따라서 완전 골절과 불완전 골절이 있는데 완전 골절에는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봅시다. 단순 골절, 하나의 골절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골절선은 한 개, 골절편은 한 개씩 총 2개가 되었죠. 개방 상처가 없는 경우, 그냥 단순하게 뼈 부러졌네라고 할 때는 단순 골절입니다. 그냥 뼈 부러졌어요. 그것 말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뭐 분쇄골절이나 매몰골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분쇄골절은 말 그대로 분쇄되었다. 명확하게 이야기할 때는 2 이상의 골절선, 3개 이상의 골절편 이렇게 되었을 때 이렇게 골절선이 하나 생기고 이렇게 생기면 골절편이 하나, 2, 3개 생기죠. 이러면은 분쇄골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3번째 매몰골절. 한쪽 뼈 끝이 다른 뼈에 남아 있는 경우, 이렇게 그 대퇴부에서 매몰골절이 있는데 이것은 축성 압력을 받아서 한쪽 안으로 들어갈 때 주로 낙상이라든지
그런 경우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개방골절. 골절뼈 말단부 조직이 연부 조직 살을 뚫고 돌출하여서 개방성 상처가 있는 경우에 감염 위험이 크고 화농성 염증의 발생으로 골정 치유가 어렵다. 개방골절은 상당히 좀 골치 아픈 골절입니다. 왜 그러느냐? 감염 위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뼈가 부러지면 그냥 한쪽이 딱 부러져도, 예를 들어서 뼈가 부러졌는데 한쪽이 이렇게 부러져서 안에 있으면 단순골절인데 이게 밖으로 나오면은 개방골절이 됩니다. 골절 선의 개수와 관계없습니다. 선의 개수와 관계가 없고 밖으로 나왔느냐 아니냐로 보는데, 골절일 때 요거부터 많이 묻습니다. 개방골절인지 아닌지. 개방골절이 되었다. 개방골절이 왜 잘 되느냐? 골절에 관련해서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서면에 위치한 부산의 서면이라고 하면 부산의 중심가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큰 대로변에 있는 병원에서 물리치료실 실장으로 근무할 때였습니다. 3층에 있어서 그 밖에 도로 소리가 상당히 잘 들리는 곳이었어요. 늘 이렇게 외부 소리를 들리는데 갑자기 끼익 하는 소리가, 엄청 큰 소리가 들리고 쾅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보통 끼익 하는 소리가 나고 후속 소리가 잘 안 들리는데 쾅 하는 소리가 났길래 크게 사고가 났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병원 바로 앞에서 났으니까 제가 이렇게 창문 밖을 내다보니까 오토바이가 요 사거리에서요. 오토바이는 이쪽 신호를 보고 달려가려고 하고, 여기서는 큰 대로였습니다. 대로에서는 외제차 한 대가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마 신호가 금방 바뀐 모양입니다. 그래서 외제차 한 대는 이렇게 노란불이 되었으니 속도를 받아 탄력주행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상태였고, 이쪽에서 오토바이는, 작은 오토바이는 되게 빨리 팡 출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신호가 바뀌자마자 대기했다가 탁 나가려는 거였습니다. 그 사이에 사고가 난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제가 뭔가 사고가 나서 이거 빨리 가봐야겠다 싶어서 나갔습니다. 나갔더니 1층에 병원 원무과 있잖아요. 그죠? 원무과 분들하고 응급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같이 달려나간 거예요. 이거는 119 기다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니까 오토바이 운전자분을 요 승용차 운전자분이 업고 오십니다. 자기가 놀래가지고. 근데 바로 옆에 병원이, 규모가 있는 병원이 있으니까 이 환자를 들쳐 업고 올라옵니다. 일단 저는 우선적으로 교통사고 난 분을 업고 오길래 이러면 안 되거든요. 뒤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목이나 척추에 만약에 이 사람 골절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업고 온 사람은 나중에 큰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 사람에게 하반신 마비나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안길 수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분은 급하니까 업고 왔습니다. 그런데 업고 올 때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그때 당장 그거 보고 들어가서 이동용 스트레치카라고 부르는 그 환자를 옮길 수 있는 얇은 이동용 침대 같은 게 있습니다. 바퀴 달린 거. 그거를 들고 들어오는 상태, 들고 나오는 상태였고요. 그러고 그분이 이렇게 오고 있는 상태였는데 거리가 불과 한 50m 정도 거리였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이 교통사고 난 분이 할아버지였어요. 그렇게 나이 많아 보이진 않고 지금 생각하면 60대 정도 되시는 분인데 다리가 덜렁덜렁 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개방골절로 이렇게 뼈가 나와서 피가 나오고 뼈도 보이는 그런 상태로 오는 겁니다. 개방골절이 왜 잘 일어나냐면, 여러분들 우리 닭고기 같은 거 삶아 가지고 드실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백숙 같은 거 먹어보면 뼈를 팍 불어보면, 여러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은 그렇게 씹어본 경우가 잘 없을 건데, 제가 어릴 때 부모님들은 그 안에 있는 우리 뼈 그쪽을, 해면골이죠. 그거를
골수 나오는 뼈 만들어지고 이러는 곳이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고 이게 진국이다 뭐 이런 생각해서 그런 걸 드시는 분들도 있고 여튼 그랬어요. 근데 되게 날카롭습니다. 그 뼈가 날카로워서 되게 조심해야 돼요. 한데 이게 삶았음에도 날카로운데 생것을 부러뜨리면 얼마나 날카롭겠냐라고 제가 친한 의사 형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외력으로 교통사고로 차가 엄청난 속도로 큰 무거운 물체가 급격하게 부딪히게 되죠. 그러니까 날카로운 뼈 조각이 그대로 치고 나가서 치고 나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신경이나 이런 것들을 손상시킬 수 있고 두 번째 밖으로 나가는 순간 감염이 엄청나게 됩니다. 밖에 있는 균들이나 발끝에 흙이나 이런 거 잔뜩 묻어서 오거든요. 그래서 여튼 이 경우에는 예후가 좋지 않습니다. 물론 어떻게 사후 처리가 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분 그래서 바로 병원에 오자마자 그 생리식염수로 다리 이리게이션이라고 싹 씻기고요. 그리고 나서 당장 부어있거나 수술을 못하니까 계략적으로 위치 맞추고 붕대로 크게 감아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뭐 추가 골절 이런 거 찾아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처치를 했었습니다. 여튼 개방골절이 된다라고 하면 되게 예후가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합병골절 이 경우에는 골절편이 지금 여기 보면 이 폐를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기흉, 폐에 구멍이 나는 것이 발생을 하는데 이 기흉 구간이 있죠. 날카로운 뼈끝이 이 조직을 손상했을 때는 합병골절이라고 합니다. 또 압박골절이라고 하면 이 척추뼈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척추뼈의 앞부분, 요거 바디 부분이죠. 몸통, 척추 몸통이 압박력에 의해서 우리 이렇게 막 이 노인분들에게 많이 일어나는데 뼈도 약해져 있고 시간이 지나서 미세상으로 주저앉거나 아니면 어디서 이렇게 쿵 충격이나 낙상으로 되었을 때 앞쪽이 구부러지면서 압박력에 의해서 척추뼈 앞쪽이 굽어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꼬부랑 할머니처럼 되는 거죠. 이 뒤쪽에는 파세 조인트나 공간이 있어서 넓은데 앞쪽은 부러지고 얘가 부러지고 나면 얘가 이제 체중 지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고 나면 얘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얘가 또 부러지고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여튼 또 압박골절이 생길 수가 있고요. 완전골절의 종류는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고 불완전골절이라고 하는 것은 한쪽 피질의 연소통만 소실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고 많이 여러분들 보게 되는 것이 그린스틱 골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린스틱이라고 하면 우리 그 지금철에 이렇게 개나리나 이런 거 우리 그 생목골절이라고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 개나리 같은 것들 지금 보면 푸르게 이렇게 있잖아요. 약간 그린 색깔로 이런 것들 꺾으려고 해보면 안 꺾입니다. 물기를 많이 함유하고 있고 봄에 이렇게 아직 어린 새싹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꺾으려고 하면 힘을 주면 한쪽만 딱 부러지죠. 그래서 우리 봄에 있는 나무, 초록색 나무 가지와 같다라고 해서 그린스틱 골절이라고 하고 이 용어로 그대로 많이 씁니다. 봄에 새싹들과 같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봄은 그 소화들이 그 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은 유연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넘어져도 쉽게 골절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린스틱 골절 같은 경우가 나타나고요. 뭐 예후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많이 일어나는 골절입니다. 균열 골절 이 경우에는 골편에 전이 없이 뼈 부러진 것이 뭐 앞으로 나가거나 뒤로 오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뼈에 금이 간 것을 균열 골절이라고 하고요.
관통골절은 총탄응인 광통상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함몰골절은 그 무거운 물건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머리뼈 같은 거에 이렇게 골절되는 거, 함몰되었다, 아니면 얼굴에 이렇게 뭐가 이렇게 팡 맞아서 함몰되었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이야기를 합니다. 골절선의 방향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골절선 방향에 따라서 왜 이렇게 배우느냐? 골절선의 형태에 따라서 그 치료 경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골절선의 뭐 가로상, 이거는 그 길이상, 선상, 오블리큐, 사상, 그리고 스파이럴 이렇게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듯이 돼서 나선상 골절 등 뭐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그린 스틱이고 가로상 골절, 트랜스버스 프랙처, 안정성 골절입니다. 왜 안정성 골절이냐? 이렇게 가로상으로 가로로 이렇게 골절된 것 이야기합니다. 정복이 쉽고 정복이라고 하는 건 정복 리덕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복이 쉽고 뼈 위치를 맞추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전이되는 경향이 적어서 이렇게 부러질 경우에는 옆으로 나가는 경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좀 만약에 나갔다라고 해도 옆에 이렇게 핀 대고 딱딱딱딱 박아버리면 깔끔합니다. 이런 경우에 핀을 대지 않는 경우도 그냥 위치 탁 잡아놓은 다음에 석고 고정만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하기도 합니다. 위치 고정을 어떻게 하냐면 쭉 당겨요. 양쪽으로 이렇게 쭉 당겨서 마취하고요. 그다음에 쭉 당겨가지고 엑스레이로 보면서 원래 위치로 재위치시키고 그대로 탁 다시 나서 위치 잡으면요. 여기 그 통기비수 같은 걸로 해서 하면 안에 찢지도 않고 수술하지도 않고 이렇게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로상 골절이 되었다라고 하면 예후도 좋고 빨리 물리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골절면이 이 뼈의 장축 방향의 직각 형태를 내고 순간적 외력이 직선상으로 빵 이렇게 쳤을 때 이런 골절이 나타납니다. 사상골절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난 골절입니다. 가로상 골절에 비해서 간접적 외력의 작용이 많다. 간접적 외력이라면 무엇이냐? 직접적 외력으로 와서 이렇게 왔다면 여기를 직접 친 건데 이렇게 골절이 왔다라고 하면 이런 데 자꾸 비틀었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비틀렸거나 그래서 이 비틀림 힘이 정해져서 여기는 그대로 있으려고 하고 여기도 있으려고 하고 비틀림 힘이 이 중간에서 이렇게 만나서 여기서 골절이 나는 거죠. 이 사상골절은 골절선이 짧고 둥근 형태 이렇게 말려 있습니다. 나선상 골절은 요거 비슷한 건데 요거보다 골절선이 더 길고 골절편의 끝이 예각을 이루며 얇게 이렇게 있으면서 골절면이 넓게 있는 거. 이 경우에서는 이렇게 쭉 뒤쪽으로 해서 쭉 돌아가 있는 거. 마치 나사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것처럼 그럴 때 이런 나선상 골절이라고 합니다. 사상 골절인데 이 사상 골절보다 더 골절선이 길고 그럴 경우에 그렇습니다. 경사상 골절과 나선상 골절은 이 공통점이 간접적 외력으로 주어집니다. 경사상은 뭐 압박력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나선상은 주로 회선력, 돌려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부조직 손상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빵 치는 게 아니라 뼈에 바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 후 뼈 맞춘 후에 전이되는 경향이 커서 불안정성 골절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골절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뼈 맞춰가지고 이렇게 해도 조금만 움직이거나 이러면 다시 이렇게 나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안정되는 것이 가로선 골절보다 낮으니까 불안정성 골절로 들어가고 이럴 때는 핀을 대야 되고 핀 대고 나서도 조심히 움직이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길이상 골절 이것은 골절선이 그
이것도 사진으로는 잘 안 보는데 이런 식으로 긴 축, 뼈의 축을 따라서 형성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절후 안정성에 따른 분류, 안정성 골절은 가로상 골절이나 사상 골절, 이렇게 오블리퀴하게 있는 건데 짧은 거, 오블리퀴한 것이 요 가로상 골절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약간 이렇게 사상 정도, 요 각도가 그렇게 많이 길지 않은 것. 불안정성 골절은 나선상 골절은 당연하죠. 이렇게 길게 이렇게 골절되어 있는 거, 그리고 긴 사상 골절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에는 골 견인 장치를 하거나 수술적 정복, 수술적 정복이라는 건 찍고 들어가서 핀을 댄다, 아니면 나사를 박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수술적 정복은 석고로 그냥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골절의 종류는 여기에 다시 한번 정리해 놨습니다. 이것들 완전 골절, 불완전 골절, 그리고 어떻게 되어 있는 거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쉽고요. 이런 것들 국가고시 문제 꼭 나옵니다. 한 문제씩은 보통 나옵니다. 별로 어렵지 않으니 이런 특징들을 잘 살펴보십시오. 물론 중간고사에는 여러 문제를 내서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